예, 맡은 바 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 많이 안 봐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아니 지금 길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봐. 그래도 맡은 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정말 슬프네. 아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나오지? 아까가 좀 나온 거 같아요. 아까가 나오는데. 예. 좀 더 뒤로 할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딱 보고 있다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찬희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모금회의 배분 활동, 모금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예, 여기가 어딘지 좀 헤맸지만 결국 잘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오셨어요. 네, 한번 오셨는데 지금 딴 곳에 있다 오신 거죠, 지금? 네, 세 번째는 잘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 사랑의 열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아니면 사랑의 열매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정식 이제 법적 풀 네임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의 열매로 많이 알고 계셔서 네. 저희는 사랑의 열매로 부르고 있고 사랑의 열매는 또 공식적인 심볼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식적인 심볼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빨간색 열매 3개 있잖아요, 그거. 그거 보면 이제 연말이나 이런 데 되다 보면, 뉴스 앵커라든지, 또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딱 달고 나오십니다. 그쵸? 맞습니다. 연말만 되면 그래. 네. 그쵸? 네. 평상시에는 안 끼시다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쉽습니다. 연중에 나눔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여기가 어디에 있죠? 그 경북 도청 신도시 쪽에 있고요. 네. 호명면입니다. 네. 얼마 전에 호명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호명면에서 호명읍으로 바뀌었다? 네, 저 그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깨알 소식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면에서 이제 읍이 된 거니까. 이제 읍내 나간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네,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가끔 회의가 있어 가보지만 사실 거기가 읍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번화가잖아요. 도시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그 호명읍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시골이야? 라는 생각이 얼핏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아파트도 많고 공공기관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호명면이 도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언제부터 일하시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입사는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 2009년에 해서 그 2020년까지 이제 대구에서 근무를 했어요. 대구에서.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발령이 나서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3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20년이면 11년 동안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계셨던 건데 굉장히 오래 계신 거죠. 한 지역에 이렇게 오래 있는 거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제 10년, 11년 이렇게 넘으면 이렇게 좀 인사 발령 대상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이 경북에서 이제 3년째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이제 대구에서는 기부 업무를 했었어요. 이제 모금. 네, 그렇죠. 모금 업무를 하시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 성금을 이제 접수받는 업무를 하다가 경북에 와서는 이제 그 성금들을 지원하는 업무들 이렇게 업무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금의 주된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모금과 배분인 거죠, 그렇죠? 많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런 그 성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거나 또는 이제 되게 보면 이제 기업체의 기부금이 더 많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돈을 걷어서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금과 배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모금의,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대구에 계셨을 때는 이제 그 모금 업무에 집중하시다가 지금 이제 우리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지금 그러면 배분 사업을 좀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이제 학부에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사회복지를 하셨고, 이렇게 보다가 공동모금회 계약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근무를 좀 하다가 또 정규직 채용 공고가 있어서 잘 잡으셨네. 그렇죠.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교수님과 인사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업무가 이 모금회이신 거겠죠? 네. 그러면
사회복지를 하게 된 동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또 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셨는지 그 질문을 또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철 들면서 이제 제가 군대에 전역을 하고 학교를 새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좀 생각을 했죠. 이제 네. 어떤 직장을 갖고 평생을 또 살아가는 게 또 그쵸.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기업의 영리만 추구하는 것은 네,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가고 업을 하고 이 업이 이제 끝났을 때 제가 일하기 전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어 있다면 네. 제 인생이 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직업의 의미는 많죠. 뭐 자아실현도 있고 뭐 생계 수단, 네. 뭐 근로의 의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지만 예, 저는 그 중에서 뭐 돈이야 뭐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예, 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치와 예, 보람에 대해서는 예,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분이셨네. 그죠? 네, 예. 왜냐면 되게 남자가 네. 사회복지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졸업할 시점, 특히 이제 군대 갔다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사회복지학과 남학생들이. 네. 저도 그랬고, 이 길이 맞는가. 그죠? 굉장히 좀 현실적인 고민들도, 처우도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되게 보면 제 이제 동기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현장으로 가는 학생들은 정말 손에 꼽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김찬희 과장님께서는,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첫 발을 내디셨는데 그게 모금인 거죠. 네. 솔직히 모금은 좋아.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우리 과장님이 뭐 우리 이제 그 직접 실천기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이제 필드에 나가셨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모금은 사실 뭐 뒤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겠지만 직장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만족해하면서 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만족스럽습니까? 일단 많은 영역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모금 업무를 했었으니까 많은 기부자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또 뭐 경제 영역도 볼 수 있고 홍보 영역도 볼 수 있고 네, 이런 경험들도 쌓을 수 있었고요. 네. 배분으로 보면 많은 사회복지 실천 기관들을 또 영역들 접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많은 프로포절도 보고 예, 복지 현안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 예, 조금 더 폭넓은 시선을 가지고 예, 복지 영역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예,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거.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네, 네. 아니 뭐 급여라든지 또 뭐 워라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이걸 보는 또 학생들이 이 사회복지 관련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또 이제 직장으로서 현장을 또 고민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한테도. 네, 모금회가 그 일이 좀 난이도가 있고 예,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쁜 시기에는 야근도 좀 굉장히 좀 많을 수 있고 예, 그렇죠. 신입 직원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조금 더 경험을 쌓아간다면 예, 현장에 계신 분들만큼 예,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예,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었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급여도 만족하세요? 급여도 예, 저는 좀 네, 자족하는 삶을 또 추구하는 편이라서 그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해하는 삶.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혹시? 네. 혹시 그럼 지금 맞벌이신가 아니면은? 지금 맞벌입니다. 네, 부부 사회복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그러면 대구에 계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대구에 대구에 계시고, 계시고, 네. 대구에 계시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경북에서 그럼 자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주말 부부? 네. 만족하세요?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네. 아니 만족하시냐고. 예,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 예,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장점은 뭐가 있어요? 장점은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좀 인생도 되돌아보고, 예, 대부분의 행복한 시간 혼자 있을 때 온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만족해하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할까 이제?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한번 좀 알아볼게요. 모금에는 이제 모금 및 배분 기관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정 모금 및 배분 기관이죠. 사실 뭐 유일한 법정 모금 및 배분 기관이라고 해서 뭐 모금에만 이런 기부금이나 성금을 거두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구세군이나 다른 이제 기관에서도 이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월드비전 군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모금회가 설립하게 된 게 예전에는 이 국민들의 기부금이나 성금들을 국가가 관리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도 아닌데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를 전용하는 뭐 네. 이런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런 모금 및 배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1997년에 형성이 되면서 이제 모금회 법이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98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출범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뭐 지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경북지회, 서울지회도 있고 중앙회도 있고 네, 네. 몇 개가 있네요 지금? 중앙에 말씀하신 본부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17개 지회가 있습니다. 17개 지회. 이렇게 지금 각 이제 지역에서 이제 모금 및 배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금 및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고 그러면 자 모금은 그렇다 치고 자 네. 배분 배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금에는 그냥 나눠주진 않죠, 네. 그렇죠? 자, 이 배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저희 공동모금회는 성금을 모으는 기관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성금을 배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8천억 정도를 모아서 이제 지원을 하고요. 경북에서는 한 410억 원 정도를 모금해서 410억 원. 예, 그리고 이제 470한 8억 정도를 또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478억 원을 지원한다. 네. 410억 원을 모았는데 네. 478억 원을 나누면 그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신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중앙회에서 모은 성금은 지회로 좀 이렇게 성금을 또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예, 저희는 그걸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정리하자면 경북에서 모인 성금은 예,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 경북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경북에 있는 사회복지 현장 기관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고, 또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수재민이라든지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런 분들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야 8천억 원? 네, 와 거의 2천억 원만 더 모으면 줘야죠. 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 기억이 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성금이 모였었을 때의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 그럼 외우고 8천억 모르지 원이면 못해서. 예, 예. 8천억이면 뭐 항상 뭐 쏘쏘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올해 좀 많이 거쳤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모인 거예요? 매년 이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조금씩 보태주셔서 기부액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기부액은 계속해서 올라가. 정말 네. 우리나라의 그 기부 문화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8천억이고 그 중에서 이제 경북지회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410억 원.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인 거죠. 2023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410억 원의 이제 모금 활동을 했었고 네, 네. 올해는 이제 478억 원을 이제 네. 배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모금의 배분 사업이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비를 나눠준 거죠. 사업비를 나눠준 거고 또 이제 차량 지원 사업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기능 보강도 하긴 하지만 대개 이제 신청 사업, 그다음에 기획 사업, 지정 기탁 사업, 그다음에 긴급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신청 사업이 뭐예요? 자, 이제 신청 사업은 저희 모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이 교수님의 프로그램과 평가, 개발 평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예, 줄여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줄이는 거죠. 푸개평. 푸개평. 사실 푸개평은 저희 때도 있었어. 그렇네요. 예.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죠. 네. 그래서 배우시겠지만 프로포저를 기관에서 써서 예, 이제 심사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 사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현장, 그러니까 기관 시설에서 자유 주제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르신들을 위한, 뭐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사야 된다거나 뭔가를 고쳐야 되는 기능 보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이런 자유 주제로 하는 것이 이제 예, 신청 사업이고요. 저희 공동 모금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이전에 배분 기준과 배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에 이걸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북 공동모금회는 7월에 매년 7월에 배분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년 7월에 이 신청 사업을 공고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배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배분 분과 실행위원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위원님들이 이걸 심사하셔서 선정 기관을 정하게 되고 예, 지원하고 사업비 정상 평가하고 요 사이클로 딱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심사를 올해도 잘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신청 사업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저마다의 자유 주제를 이렇게 이제 그 공동모금회가 그 이게 양식이 있어요. 배분 그 지원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안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예산, 평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프로그램 제안서 그걸 우리가 이제 프로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뭐 노인할 수도 있고 노인 고독감 해소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아동의 뭐 공격성 완화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포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배분분과 실행위원들이 심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프로그램 신청 사업 중에 안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사업인 거고 또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유 강당에 물이 샌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기자재가 좀 바꿔야 된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기능 보강 또 사업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또 심사를 해서 이제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기획사. 네, 기획 사업은 이제 이상 이제 신청 사업이었고요. 기획 사업은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신청 사업은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로 신청하셨다고 하면 네. 기획 사업은 지역 사회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 공동 모금회가 주제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공동 모금회가 주제를 수립할 때는 네.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이제 직능 단체들 등을 통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능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자활 영역이 있으면 자활 자활협회나 영역? 광역자활센터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슨 노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런 협회별로 좀 굵직한 주제들을 모아서 이제 기획사업들 FGI를 좀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주제로 네. 올해 이제 기획사업 주제를 선정할 것인지를 네.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접수하고 또 이제 우리 배분분과실행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주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획사업 주제는 뭔가요? 일단 저희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사업의 주제는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위문금 그리고 이제 경북이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 그래서 이제 차량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지원 차량 지원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 경북 굉장히 많이 덥잖아요. 특히 이제 경북도 많이 더운 편인데 그런 또 폭염 대비 지원 사업들. 폭염 대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있을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이제 소외된 이웃분들이 잘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도록 네. 뭐 이불을 지원한다든지 뭐 선풍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불? 여름 이불 여름 이불. 네. 네. 뭐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포커스 그룹 인터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네. 곧 이제 주제를 또 수립해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런 단계에 그럼 또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은 올해는 또 어떤 기획사업 주제가 나올까 정말 길을 쫑긋 세우고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획사업은 이제 모금회에서 매년 이제 주제를 이제 다양한 직능 단체, 그렇죠? 사회복지와 관련된 협회들과 이제 함께 이제 논의해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면 나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기관들이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지정 기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요즘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분 사업입니다. 이제 기부를 하시면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기부한 성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지원돼서 어떤 효과를 나타냈을지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많이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시면서 이 기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십니다. 네. 사용 용도. 그렇죠. 네. 또는 아예 나는 어디에다가 이 기부를 하고 싶어. 아예 그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기부를 하셨을 때 나는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 기탁을 하고 싶다. 저번 주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그렇게 한번 들어봤고 예를 들어서 또 안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 아니면 경북 내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내 성금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성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사용 있습니다. 용도를 네. 지정하고 또는 이제 그 신청 사회복지 기관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기부를 해요. 그러면 그 무슨 뭐 보육원이나 또는 이제 직접 기관에게 이제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인지가 네.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렇죠. 정말로 뭐 굉장히 그렇잖아요. 잘 쓰겠거니 하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금에다 이제 기부금을 주는 대신에 사용 용도라든지 기관을 딱 명확하게 설정해 놓으면 모금회가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투명하게 이런 그 후원금이나 기부금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네. 관리하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도 이제 요구하고 있고 평가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가 윈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조금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아까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결과를 받아서 또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배분 사업들이 뭐 적절하게 기부자 의도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평가를 또 합니다. 예, 그 평가 결과를 또 기부자님에게 피드백 드려서 더 많은 기부를 또 유도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는, 네, 이런 그렇죠. 네. 막 내가 이제 그 기부한 금액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쓰이고 뭐 이렇게 쓰이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뭐 소식지나 이런 걸 다 또 보내드리고 네, 맞습니다. 그럼 야 뿌듯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기부가 또 기부를 낳는 거지. 네. 또 눈덩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부도 참여하게 하는. 그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정 기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자가 성금에 이제 기부금의 이제 용도라든지 뭐 기관까지도 정해서 이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네, 긴급 지원 사업은 위에 3개 기관들은 이제 사회복지 기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 지원 사업은 이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만약에 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데 의료비가 없다. 그리고 뭐 단전 단수가 생겨서 당장 지금 뭐 이렇게 전기가 없어서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다. 생계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네, 이런 긴급 지원 사업이 또 열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예천에서도 작년에 엄청나게 수혜가 컸죠. 네. 그때 이제 모금회에서 긴급 지원 사업으로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서 나눠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하시기도 하셨죠. 맞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시설도 예를 들어서 수혜가 입어서 지금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시설에서 긴급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현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뭐 쌀을 사서 기부를 하겠다. 예, 나는 뭐 책상을 기부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 모금회와 상의해서 가장 쌀과 책상이 필요한 배분 시설들을 찾아서 예,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이런 물품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들도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배분 사업의 유형이라고 제가 이제 질문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기 있다기보다는 좀 가장 이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긴급 죄송합니다. 예, 지정기탁 사업이 예,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저희 공동 모금에는 기업의 기부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기부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정들을 많이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업에서 후원금이 많이 이제 거치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걸 딱 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경북 전역을 위한 배분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 이제 구미 지역에 예, 좀 중점을 두는 배분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무슨 SK 실트론, 네, 그리고 포스코 뭐 이런 각 지역에 포스코는 또 포항도 지금 또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후원금 많지만 그 기업이 하는 후원금은 사실 액수 단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경북 같은 경우 아까 작년에 410억 원에 이제 이 기부금이 이제 성금이 이제 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경북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한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정확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 텐데 예. 나중에 편집 살짝 넣을게요. 이렇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꽤 많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정 기탁 사업이 가장 많고 비중이 가장 많고 인기 있다기보다는 이제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거가 있나요? 어떤 거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저희가 주제를 설정하는 기획 사업이라든지 현물로 기부하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410억 원 중에서 이제 78억 원 정도.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준비해 오셨는데 지정 기탁 사업이 42.2%, 그렇죠? 그다음에 기획 사업이 27.1%. 그다음에 저는 신청 사업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7%밖에 안 돼. 신청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관마다 다 하는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다 다양해.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주제를 잘 프로그램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저처럼 이제 하는 게 이제 신청 사업인데 이게 2.7%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으로 게 아니라 이게 지정 기탁 42.2%, 기획사업 27.1%인데 2.7%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우리 선생님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왜 이렇게 낮지? 이게 경북만 낮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지배들이 낮은 거예요? 이제 뭐 거의 비율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 사업과 지정 기탁 사업이 금액이 좀 많으니까 이제 비율로 보면 조금 적어 보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분 사업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모금도 이제 기부 이 기업에서 후원하는 기부금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보면 그 이제 모금의 사랑의 온도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역 같은데 이런데 보면 그 온도계 같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금
모금회에서 설정한 모금액 목표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달성했나 안 달성했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온도계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한 연말 사이에 이게 쑥쑥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연말에 집중돼 있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 이거? 예, 저희 그때만 되면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나? 예, 뭐 저희 직원으로서도 좀 아쉬운데 그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에는 연 한 7일 연중 모금이야. 연중 모금. 예, 그러니까 이제 연 골고루 어. 기부를 좀 많이 하는 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 미국이나 이런 데도 그래도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조금 아쉽게도 아직은 찬바람이 좀 불어야지만 찬바람이 좀 불어요. 예, 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이 좀 더 많이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좀 아쉽지만 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분들이 예, 현장으로 나가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셨을 때 예,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예, 풀뿌리 기부 문화를 위한 풀뿌리 기부구나. 예, 예, 정기 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일터, 예, 아니면 뭐 예, 착한 가정 예, 이런 것처럼 정기로 할 수 있는 기부가 있으니까 꼭 하나 이상 실천하셔서 기부에 대한 기쁨을 또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부가 사실 이제 모금회 우리 이제 김철인 과장님이 나오시긴 했지만 굳이 기부를 모금회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네. 굿네이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월드비전이나 뭐 굉장히 이런 많은 이제 그 NGO 단체들도 우리 소중한 어떤 이런 기부 후원금을 굉장히 또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부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고 뭐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기부야 이런 게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소액일지라도 그죠? 네. 또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프로포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중요하죠. 왜냐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네. 그 정부 보조금 받아서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걸로 또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위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외부 기관에서 펀드를 따와야 되는 건데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프로포저를 굉장히 잘 쓰는 능력이 요구받고 있어요. 네, 사회복지사들한테도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포저 같은 걸 좀 심사하다 보면 기관 간 편차가 좀 크다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규모가 있고 그죠? 뭔가 이런 소위 말해서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프로포저를 쓰는 능력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탁월합니다. 근데 좀 기관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제가 느껴져요. 네. 그래서 모금회에서도 이제 이 배분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소규모 영세 기관들은 별도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프로포절 작성 교육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배분 사업 자체를 배분 사업 자체를 소규모 영세 기관만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세 기관이라기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사회복지 시설의 뭐 월동 난방비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은 사실 영세한 시설들이거든요. 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들의 이제 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뭐 프로포저 심사 때 네. 그럴 때 좀 차이가 나니까 리그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건 없는 거고. 예, 아직 그런 구조까지 마련되진 그건 않았습니다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프로포절 교수님께서 뭐 잘 쓰시는 능력 중요하다 하셨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화려하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예, 복지에 대한 욕구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죠. 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뭐 논문에 대한 각주 이런 것도 예, 중요합니다만, 예, 필요성들, 사진을 잘 첨부한다든지, 예,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쫙 표현해 간다든지, 네, 이렇게 잘 쓰신다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싶습니다. 예. 그 각 기관들마다 다 저마다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어야 돼. 네, 그렇죠?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나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네. 다양한 어떤 문헌이라든지 뉴스 기사라든지 그렇죠.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프로포저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과 그렇죠.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화려하게 뭐 도표 막 그래가지고 뭐 노인 빈곤율이 엄청나게 지금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결국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냐면 배분 분과위원들을 이제 설득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네. 진짜 심각해. 그렇죠? 근데 필요하고 심각한데 내용은 굉장히 허술해. 이런 건 또 안 돼. 또. 맞습니다. 예. 또 굉장히 또 그 목표 같은 것도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는 나중에 다 평가의 대상이 돼요. 네. 그렇죠? 목표는 뭐 거창히 만들어놨는데 뒤에 평가 내용 보면 이게 아닌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3학년 때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에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걸로 좀 부족해요. 네.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도 사회복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 프로포절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들을 모금회가 또 마련해 주시나요? 맞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동 모금은 8월까지 이제 배분 기준 공고를 해야 되는데 7월에 배분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배분 사업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네,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안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분들을 모시고 프로포절 작성 교육을 같이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오셔서 예, 프로포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네,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네. 그러면 이제 모금회가 있는 그 기관 건물에서 하는 건가요? 그 주로 이제 저희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요. 이 현장의 분들이.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꽉 차고요. 이제 그런 수요를 저희 모금회 사무실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강당에 이제 대관을 해서 강당. 예, 그렇게 지원하는 예, 그렇게 안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저희 학교 강당도 이용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네, 교수님도 나중에 그 프로포절 교육에 한번 제가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또 드리죠.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저희 사랑의 열매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포절 작성 교육을 저희가 예, 그 녹화를 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 1시간 넘는 분량인데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학생분들도 이거는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 유튜브에서 사랑의 열매 프로포절 이렇게 치니까 사랑의 열매 프로포절. 네, 바로 보실 수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디서 이건 모금에서 이제 해서 이제 유튜브에다 이제 업로드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저 중앙에 유튜브 본부에서 본부에서 예. 중앙에서.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사항인데. 네. 그러면 이제 중앙회가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중앙회가 있고 이제 서울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실습을 모금회에서 했어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서울 모금회. 서울 모금회에서 예. 했어요. 어디가 서울이 제일 많이 거실 것 같은데 어디가 기부금이 제일 많이 그 모금이 되나요? 지역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뭐 서울과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예,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경북이 그다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업체가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경상북도는 이 시민들의 어떤 기부 의식이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왜 이렇게 경북이 지자체 중에서는 뭐 서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경기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네. 대전도 있고 뭐 전라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경북이 이렇게 대구도 넘어서서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지는 못해서 사실 뭐 나중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모금액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기업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기업이 8대 2 정도로 예, 기업이 많습니다. 8대2 비율이 7대 3, 8대 2 정도로 이제 기업이 많은데 경북의 경우에는 6대 4, 5대 5까지 될 만큼 예, 개인이 많습니다. 예, 이만큼 이제 그런 따뜻한 마음들 예, 이런 우리 그 핵가족화 되지 않은 게 도시에 대한 문화들이 예, 조금 덜한 이런 경북의 이런 따스한 문화들이 예, 개인 기부의 활성화를 또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자랑스럽게 네.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야, 다른 데는 뭐 8대2, 뭐 7대 3, 네. 기업과 이제 개인의 어떤 기부 비율이. 근데 네, 야,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렇죠. 네, 네. 이 시민들의 우리 경북 시민들의 그 기부 의식, 네. 문화가 남다르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서비스하는 기관들이 아니니까 그쵸. 대상자분들을 크게 뵐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결과 보고상에 이렇게 밝게 웃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중에 결과를 받았을 때 계획과 이 결과가 뭐 잘 돼서 이런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주 또 월등하게 좋아졌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거 좀 좋은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급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뭐 전화 오셔서 덕분에 수술이 잘 돼서 뭐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네, 고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럴 때마다 힘이 막 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자, 근무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좀 힘든 점, 애로사항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모든 신청하신 모든 기관들에게 지원하면 제일 좋겠는데 이제 성금의 재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선정된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긴급 지원도 1년에 한 번밖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아쉬워하는 분들, 도움이 꼭 필요한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제 이렇게 지원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못 해드리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어려운 점들도 많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나중에 다 취직하셔서 풀뿌리? 예, 풀뿌리 풀뿌리 기부. 기부 예, 안정된 재원을 꼭 확보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저기 그냥 모금에 가보면 풀뿌리 기부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가시면 아주 다양한 기부를 참여하실 수 있는 채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여러분 기부 뭐 많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죠? 네. 뭐 한 달에 뭐 자기가 이제 여력이 되는 정도에서, 그죠? 네. 뭐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보면 옛날에는 역 같은 데 보면 막 네. 후원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근데 못 모르게 이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지로용지 같은 게 네. 날아오기도 그러겠어요. 근데 뭐 끊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모금회는 아니에요. 모금회인데 뭐 이런 직접 기관 이런 뭐 사회복지 현장 기관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YWC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저희 공동모금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네. 사회복지 현장이 많기 때문에. 모금회는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자, 알겠습니다. 모금회 취업 프로스, 그러니까 모금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네. 왜냐면 이 모금회가 이제 거의 뭐 준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그래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회복지 기관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금회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 모금회 취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회에서 하지 않고요. 중앙의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제 각 지역에 발령을 내주는 시스템으로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이제 진행된 채용 형태들을 보면 우선 서류 전형이 있었고요. 서류 전형. 예,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또 필기 시험이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학, 무슨 홍보, 행정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필기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면접. 최종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예, 저희 모금회의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과정이 그렇게 네. 뭐 녹록치 않네요. 네, 또 근데 또 어떻게 읍수하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요거 이제 서류 전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치네요. 네, 그렇죠? 네. 몇몇 과목에 대해서 시험도 치고 NCS도 치나요? 매년 조금씩 채용에 대한 조금씩 달라진다. 조금씩 달라서 저희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역대 어떻게 채용했는지 다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금회를 희망한다라고 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작년도 뭐 이런 그 채용 공고라든지 네.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개인적인 뭐 포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여기서 뼈를 묻어서 나중에 사무처장인가요? 총장인가요? 네, 사무처장이라고 네, 네. 하죠. 그 사무처장님이 제일 이제 거의 그 실질적인 1인자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회장님은 비상근직이시죠. 네. 지금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이 그 전우원 회장님. 전우헌. 네. 아무튼 네. 그분은 이제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지역에 네. 굉장히 명망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실적인 이제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든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분은 결국 사무처장님이시죠. 네. 그죠? 네. 개인적으로 사무처장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뭐 개인적인 포부가 있다고 하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예, 맡은 바 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 많이 안 봐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길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봐. 그래도 맡은 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정말 슬프네. 아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좀 많이 구독과 좋아,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개인적인 포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나중에 정말 그 모금회에서 더 지금과는 좀 더 올로 좀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네. 사회복지를 먼저 하신 선배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하면. 네. 제가 뭐 기관 그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러 이제 한 번씩 학교에 갈 일들이 있는데요. 교수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현장으로 가는 사회복지 우리 후배들이 뭐 매년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란 것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예, 분명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보석 같은 우리 사회복지사 후배들이 예, 꿈을 잃지 않고 예, 우리 마음속에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예, 끝까지 예, 저희 후배로 와서 현장에서 같이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교과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무작정 현장에 나가서 너희들이 한몫해야 되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욕심이지 않나. 우리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좀 더 학생들이 현장을 찾고 다른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왔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현장으로 가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을 결국 이제 하다가 이제 딴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네. 현장이 좀 환경도 나아지고 그렇죠. 처우라든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처우가 좋아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네.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사명감 이런 걸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금회를 많이 뽑으면 갈 텐데. 자,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해주신 우리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찬희 과장님 모시고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모금과 배분서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네. 저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